예, 안녕하세요. 저기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세일즈 마케팅 총괄하고 있는 박진석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콘텐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찹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오보레이가 뭔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찹타 1에서는 이제 국산화 선두주자에 대한 이제 배경과 그 다음 2에서 매출 성장의 본격화, 찹타 3에서 미래 성장 전략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 나오고 있는 거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국내 유일 반도체 전공정 오버레이 계측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성된 배경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계 1위 장비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그 지금 오버레이 장비를 만들고 있는 이제 회사가 월드와이드 3개 업체 정도 됩니다만은 한 군데가 지금 ASML이라고 하는 노광기 월드와이드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가 한 군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KLA 탱크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이제 메트로로지 시장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글로벌 업체가 한 군데고 두 번째 회사고요.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버레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런 그 장비 그 월드 글로벌해진 장비 기업과 이제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도 하고 원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이제 완성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실제 이제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오버레이 장비라고 하는 거는 렌즈라든가 이제 옵틱들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이제 장비 기업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 장벽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국내 유일하게 이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제 오버레이 장비라고 하는 거는 고객 이제 그 반도체 칩 수율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와의 이제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과 협업 관계가 이제 두터워서 실질적인 오버레이 계측 장비 이제 전문 기업으로 이제 그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이제 전공정 그 7대 공정 중에서 노강 에리어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이제 노강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배선을 이제 그 생성하는 이제 공정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이제 장비 이제 가격이 이제 대당 비싼 거는 한 2천억. 그 다음에 노멀하게는 한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선 노강 그 노강기에서 이제 배선을 형성을 할 때 1층에서 이제 그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파트하고 이제 비슷하거든요. 1층에 이제 배선을 깔고 그다음에 2층에 배선을 깔았었을 때 그 1층과 2층의 이제 배선 정도가 이제 오종열도가 이제 그 정확히 이제 맞는지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주는 게 이제 오버레이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버레이 계측이 이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쪽으로 이제 밑에 쪽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노광기에 대한 이제 그 해상력에 따른 이제 패턴 그 형성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라인 노광기 같은 경우는 350 나노 에 이제 그 패턴을 형성하는 장비고요. 그 다음에 ARF 이머전 노광기 같은 경우는 38나노라고 하는 그 아주 미세한 그 배선을 이제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아이라인하고 이머전 장비에 대한 장비 가격을 봤었을 때 800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들을 이제 그 이머전 쪽에서는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광기 부분하고 오버레이 장비를 비교를 해봤었을 때 이머전 같은 경우 38나노의 이제 좁은 미세 패턴을 이제 만들어주고 머리카락 굵기에 이제 100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면 오버레이는 38나노라고 하는 이제 배선 부분이 1층과 2층에서 제대로 오종열도가 있는지 우선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만은 이제 오종열도를 한 0.5나노 이내까지도 이제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이 되겠고요. 그만큼 어려운 기술들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챕터 1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는 그 반도체 전공정 관련해서 국산화율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식각이나 세정이나 확산이나 이제 CMP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평균 한 60% 정도고요. 그 다음에 노광 에리어에 속하고 있는 이제 오보레 장비, 그 다음에 노광기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전무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실질적으로 그 요즘에 배선 사이즈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측정 검사 스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200개, 300개였던 부분이 전체 공정 이제 스텝 수 700개 중에 측정 검사 스텝 수가 요즘엔 600개까지도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측정 검사에 대한 이제 시장성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광기 스텝 80에서 한 100개 정도 됩니다만은 실제 노광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측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파트 층처럼 되어 있는 이제 오정열도를 이제 측정해주는 이제 오보레 메저먼트, 그다음 배선 사이즈가 제대로 형성이 됐는지에 대한 CD 메저먼트,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배선하고 배선 사이에 이제 먼지가 끼게 되면은 이제 쇼트가 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디펙 인스펙션 세 가지입니다. 실제 요 세 가지 그 메트로로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들만 이제 글로벌 업체 한 몇 개 회사만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국내는 그 오버레이 메저먼트 같은 경우는 오로시 테크놀로지가 이제 국내 유일하게 개발을 완료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레 계측의 중요성은 실제 오버레 장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칩의 수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요즘에 이제 반도체 배선 자체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고객사 쪽에서는 오버레이를 많이 측정하자라고 하는 차원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계측 장비 수요 증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독보적인 기술력은 우선 오버레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DBO 방법과 이제 IBO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DBO라고 하는 거는 이제 ASML에서 채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IBO라고 하는 거는 오로스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KLA 쪽에서 채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DBO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선으로 이제 빛을 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반사되는 회절 광을 이제 그 센싱 해주는 오종열도를 유추해서 계측하는 게 이제 DBO고요. IBO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비슷하게 이미지상을 직접 봐주면서 오종열도를 직접 계측해주는 게 IBO입니다. 그러면 사용률을 봤었을 때 D램 베이스로 IBO하고 DBO는 한 8대2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3D 낸드나 CIS 쪽으로 가게 되면은 고단차 공정이 상당히 많아지는데요. 고단차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1층과 2층 사이의 층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만큼 1층에 있는 그 타겟팅 자체가 이제 사실상 좀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고단차 공정을 읽으려고 하면 실제 DBO에서는 불가능하고요. IBO밖에는 이제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단차 공정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화된 이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주요 경쟁 업체 비교를 봤었을 때 오로스 테크놀로지 마켓시어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하지만 최신 오버레 장비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검사 속도, 이제 맨타임이라고 합니다만 맨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타겟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0.2초로 상당히 우위합니다. 그리고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오종열도에 대한 이제 오차를 그 오종열도에 대한 이제 오차를 측정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오종열도 오차 측정을 할 때 장비에 대한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로에 가까울수록 상당히 좋은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쟁사보다 우위합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동국기종 간에 이제 그 평가를 고객사 쪽에서 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이제 오른쪽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측정 시간은 3배 빠르고요. 그다음 정도적인 측면에서는 10에서 20% 우위하고요. 그다음 대당 판매 가격은 20% 쌉니다. 요거에 대한 결과물이 SK 하이닉스 쪽에 연간 오버레이 이제 투자가 한 100이라고 하는 수치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 쪽에서는 50%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오버레이 장비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옵틱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옵틱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메라와 같이 이제 핀트를 맞춰줄 수 있는 오토포커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성 증대를 위한 웨이퍼 스테이지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타겟을 제대로 읽어주게끔 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네 가지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경쟁사와 차별화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특허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옵틱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10km 상공에서 카메라로 그 지면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 쪽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를 이렇게 다루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핀트를 맞춰주기 위해서 렌즈 쪽을 돌려주게 됩니다. 돌려주는 정도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원자 한 개 크기까지도 이제 자동 초점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퍼 스테이지 기술은 실제 자동차가 100km를 달리다가 실제 등속하지 않고 사람 앞에 정확히 정지하는 기술, 그것을 이제 오로스 쪽에서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은 그 실제 안 보이는 타겟을 잘 보이게끔 하는 이제 알고리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실제 저희들이 창립 이래 한 11년 정도 됩니다만 세계 인류 상품 인증 자체를 2회에 걸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계측 장비의 기술력 증명 관련해서는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웨이퍼에 새겨지는 오버레이 타겟입니다. 이 오버레이 타겟이 실제 웨이퍼에 새겨지다 보니까 고객사의 공정에 의해서 이제 자지우지 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 쪽에서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한 신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국내 특허 38개 보유하고 있고 해외 특허 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특허 4개라고 하는 것이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4가지 원천 기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됐고요. 그 다음에 세계 인류 상품 이제 2회에 걸쳐 인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년 전에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디바이스 메이커 쪽에다가 국내 이제 반도체 중소 이제 장비 업체 이를 육성을 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동반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기술 혁신 기업 선정 과정이 있었는데요. 사실 요 기술 혁신 기업 선정 부분에 대해서 한 3개사 중에 저희들이 이제 MI 업체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해서 오버레이 장비에 대한 이제 개발을 이제 공동 개발자로 하게 됐고 이제 개발 기간도 단축을 하면서 이제 결과물로는 이제 최소 구매 물량까지 이제 보상받게 됩니다. 매출 성장 본격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에 대한 시장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버레이 시장이 2021년부터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파란색 그 막대 그래프 부분이 이제 8인치 오버레이 그 시장이 조금씩 이제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 이제 실제 그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력 반도체라든가 이제 자동차 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급이 늘어나게 되고 기존 8인치 팹이 이제 부활하면서 신규 오버레이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라색 부분이 이제 패키지 오버레이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갤럭시 워치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소형 복합 칩이 이제 형성되면서 거기에 또 미세화까지 일어나면서 그 패키지 오버레이 시장도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부분에 대한 이유가 첫 번째는 12인치 8인치가 10인치 8인치가 이제 24년까지 신규 팹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파란색과 빨간색을 보시게 되면 배선 사이즈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오버레이 관리 이제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편적으로 2011년, 14년을 보시게 되면은 노광기 한 대당 한 0.3대 오버레이 이제 투자 대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노광기 한 대당 1.5대 그 오버레이 대수가 1.5대에서 한 2대까지도
필요하게 되고요. 향후는 3대에서 4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뭐냐면 노광 장비의 성능 한계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노광 장비에서 오종열도 한 0.2나노 성능 향상을 하는데 추가 300억, 그 대당 추가 300억 원의 투자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을 고객 쪽에서는 그럴 바에야 이제 그 오버레이 메트로지 부분을 투자를 많이 이제 해서 실제 이제 오버레이를 많이 보자라고 하는 이제 추세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이제 오버레이 계측 시장 자체가 커지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그 경기 관련해 가지고는 2021년부터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오로치 테크놀로지의 전략은 첫 번째는 이제 경쟁사보다 빠른 신제품의 출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EUV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화된 오버레이 기능 저희들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출 증대를 일으킬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8인치 시장과 패키지 시장이 극대화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2011년, 17년부터 이미 개발 완료했고 생산을 이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이제 포인트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출 극대화를 이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KLA 템코의 이제 장비에 대한 로드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OL700N이라고 하는 장비를 만들었었을 때 바로 KLA 템코는 약간이라도 좋은 장비를 이제 6XX 이제 바디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다음 800N을 만들었더니 또 7XX 바디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글로벌 업체인 KLA 템코가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경쟁 업체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OL800N 자체는 기술 혁신, 그 SK 하이닉스와 이제 기술 혁신 활동에서 공동 개발을 했던 제품입니다. 그 당시에 디바이스에 맞게 이제 기능들을 개발을 했고 그러한 부분을 KLA 템코에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7XX 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탄생을 시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들의 기능과 성능 부분에 대해서 KLA 템코가 위험 요소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L900N 같은 경우는 5세대 장비입니다만 작년 12월 달에 양산 리리즈가 되면서 2020년에 한 대 판매가 됐고요. 21년에는 16대, 그 다음에 22년에는 18대 이렇게 판매 계획이 있습니다. 21년 같은 경우 한 16대 중 한 70%가 이미 PO를 받았고 5월 달까지 이제 장비를 이제 그 납품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서 올해 이제 전반기에 16대 중 한 70%가 매출로 잡힙니다. 그다음 매출 포트폴리오의 구축 관련해서는 창립 이래 202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제품별 판매 비율을 봤었을 때 한 군데만 속하지 않고 여러 군데 비율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웨이퍼 사이즈 판매 비율을 보게 되면은 12인치뿐만 아니라 8인치도 실제 시장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비율도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주요 고객사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과 그다음 대만의 윈세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좀 그 앞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오버레이 장비는 그 수율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고객사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초창기 오버레이 장비를 만들었었을 때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동부 하이텍 그래서 이제 오버레이 기술 인증을 2011년에 해주셨고요. 그다음 첫 번째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년에 패키지용 오버레이 그 시스템을 최초 공급을 했고 13년에 이제 파운드리용 그 다음에 21년에 CIS 그 21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CIS 이제 시장이 넓어지면서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제 CIS 관련으로 이제 기술 협업을 했고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반입이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1년 메모리용으로 이제 최초 공급이 됐고 2017년에는 기술 혁신 업체로 선정이 됐으며 19년에는 이제 전략적 제휴 프로그램 기업 선정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하고는 비즈니스적으로 상당히 두터운 호흡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인치 쪽으로는 2020년에 복수대가 공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 초부터 실제 그 8인치에 대한 인스펙션 수요가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를 캐치를 해서 8인치에 대한 인스펙션 장비 저희들이 이제 그 개발 완료했고요. 지난주에 최초로 한 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세일즈 확대 관련해 가지고는 중화권의 이제 메모리
이제 성장 부분을 이제 정부 차원이라든가 상당히 힘을 싣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중화권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따라잡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좀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바꾼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와 국내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그러니까 코업 관계가 좋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2020년부터 이제 디바이스 개발 협업을 합니다. 그 부분에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가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1년에는 중화권 10인치 세대 공급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올해 초부터 이제 그 인텔 쪽과 기술 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부터는 미국과 유럽 부분으로 이제 진출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탑 고객사 이제 확보 관련해 가지고는 우선 그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매출처가 SK하이닉스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SK하이닉스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업체로서 2위 업체고, 그 다음에 실질적 기술력 부분에 대해서도 세계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버레이 장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율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실제 SK하이닉스가 국내 업체다 보니 그냥 국내 업체 들어와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수율, 뭐 기능적이나 이제 성능적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비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삼성전자는 이제 패키지 향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했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이엔드급으로, 그 다음에 윈세미와 SK하이닉스 시스템 IC 쪽으로는 8인치 향으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 실질적으로 장비에 대한 완성도를 높였고요. 그 다음에 안정화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패키지 향으로는 TSMC, 그 다음에 하이엔드급으로는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중화권, 그리고 8인치 쪽으로는 삼성전기전자, 동부하이텍, 그다음 덴소 쪽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미래성장 전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패키지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스마트워치라든가 드라이버레스라든가 IoT 부분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복합 칩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복합 칩이 형성이 되면은 팬아웃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팬아웃 기술이 이제 나타나면서 실제 노광기라고 하는 것이 10개에서 한 15개 스텝이 늘어나게 됩니다. 노광기가 생긴다라고, 노광기 부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또 오버레이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복합칩 자체가 소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그 왼쪽 그래프를 보시고 왼쪽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2017년까지 150미크론, 130미크론이라고 하는 이제 배선 사이즈였는데 향후에는 20미크론, 40미크론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미세화가 되면서 오버레이 장비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OL300NW라고 하는 패키지 오버레이 장비를 이제 개발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WWIS라고 하는 거는 실제 팬아웃 이제 공정 자체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워피지, 웨이퍼 워피지를 이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미 작년에 개발을 했고 12월에 납품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중화권 쪽이 이제 8인치 패키지 팹들이 많습니다만 그쪽 향으로 2023년까지 개발을 관련 제품을 이제 개발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정 TSV 공정으로 재작년에 삼성 쪽으로 최초 양산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내년에 이제 TSMC 자체에 대한 이제 패키지 신규 팹이 오픈합니다만은 그쪽 향으로 지금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인치 신규 장비 관련해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화합물 반도체라든가 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센서들이 이제 그 수급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8인치 이제 그 팹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8인치 팹의 요청사항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12인치처럼 자동화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올드 장비에서는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합물 반도체,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뿐만 아니라 서브스트레이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8인치 팹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2017년에 OL100N이라고 하는 이제 12인치 베이스로
8인치 장비를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토대로 해서 작년도에 SK 하이닉스에 한 복수대가 반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 하이텍이나 삼성전자나 이제 덴소, 그 다음에 SMIC나 하웨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이제 그 웨이퍼 평가 다 끝났고요. 이제 투자가 이제 발생되는 이제 후반기부터는 이쪽으로 이제 반입될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반도체 장비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오버레이 장비를 저희들이 이제 국산을 한 것처럼 신필름 부분도 국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실제 프로세스 모니터링 이제 시스템 자체 부분에 대한 시장을 봤었을 때 신필름 메트롤로지가 지금 약 18% 정도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정도 되면 한 25%까지 늘어날 늘어날 이제 그 추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 신필름 메트롤로지 같은 경우는 노광기에서 CMP까지 7대 공제에서 안 쓰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개발 인력 구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첫 장비를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로드맵입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서머리 형태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시장이 지금 다변화하는 오버레이 메트로지 부분에 대해서는 12인치, 8인치 이제 패키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인스펙션 시스템에 대해서는 12인치, 8인치 이미 작년 말부터 이제 생산하고 이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비전 관련해서는 뭐 처음에는 오버레이 시스템 메트로로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 집중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2025년에는 다양화시켜서 매출 비중을 여러분들이 퍼뜨릴 계획에 있습니다. 해서 전공조 MI 장비 분야로서는 최고 기업으로 도약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적만 관련해 가지고 2019년에는 반도체 시장 안 좋았습니다. 그 장비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로 하향 곡선을 그렸었는데 저희들은 전년도 대비 1% 성장했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 3Q까지만 나와 있고요. 그 4Q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2021년 1Q로 좀 딜레이된 부분도 있습니다. 2021년에 이제 매출 부분은 2019년에 한 2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기업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